의견 청취 22조. 정말 하이라이트이죠. 행정 절차 오버 더 행정 절차죠. 우리 행정 절차를 과거에 우리가 법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강학상 소개될 때는 청문이라고 소개됐습니다. 예, 그러한 광의 청문이 있고 협의의 청문이 있었는데 광의 청문, 협의 청문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광의 청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의견 청취라고 말을 하고 그 안에 다시 청문, 의견 제출, 공청회 이런 내용들을 넣어두었어요. 일단은 내용인데요. 조문 한번 보고 나서 설명을 듣는 게 더 좋겠습니다. 1항에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과거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과거의 일에, 즉 하나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예외적이란 겁니다. 보통은 법 조문을 만들 때는요. 원칙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예외를 두는 게 일반적인데 왜 이게는요. 예외인 청문이 더 먼저 나와 있을까?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이 청문이 강한 청문이고 정식 청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 절차법은 강한 청문 또는 정식 청문을 예외적으로 범위를 제한해서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요. 도리어 이제 약한 청문인 의견 제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이 청문이 제일 중요하죠. 첫째로 1호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즉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는 청문한다 이거죠. 그 말은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한다 이 말이죠. 2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2항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과거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됐습니다. 이 공청회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일반 공청회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전자공청회가 있는데 1호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즉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당연하고요. 2호 당의 처분에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인데 널리란 말은 넓게란 거잖아요. 그럼 범위가 넓다 좁다는 그 범위가 뭘까요? 그거는 뭐냐면 이해관계에게 한정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널리라고 포함합니다. 이때 널리라고 해서 몇 킬로미터 이런 뜻이 아니겠죠. 3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굉장히 중요하죠. 행정 절차법 통틀어서 이런 표현은 두 번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 앞에서 배웠던 21조에서 나오고요. 22조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바로 모든 처분이 아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가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또는 그 부분에서만 한정되고 있는 그런 조항이 어느 거냐 또는 그런 절차가 어떤 거냐 나올 때 의견 청취와 사전 통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의무로 관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즉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그 말은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면 모르겠지만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없을 때는 적어도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의견 청취 절차 중에 어느 하나는 꼭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견 철치만 거친다. 의견 제출만 절차 거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청문이나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은 꼭 그 중에 하나 해야 되고 앞에 청문이나 공청회 안 할 때는 의견 제출은 꼭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항에 1항 내지 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21조 4항 각호의 1, 즉 처분의 사전 통지, 즉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 중에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죠. 기억나시죠? 그죠? 긴자, 권불 기억납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에 자격이 꼭 필요한데 자격이 없어질 때 꼭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그 다음에 공익에 현저히 예를 들면 명백하게 반하는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데 그 경우 플러스 와죠. 와. 그 말은 뭐냐면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 사유는 뭐냐? 의견 청취 생략 사유하고 같아요.
그러나 의견 청취 사유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온 적 있죠. 뭐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의견 청취는 할 수 있다. 예외가 아니다. 뭐 나오는데 그런 문제 틀렸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플러스 아까 전에는 3개였는데 이번엔 4개로 늘어났죠. 5항.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친 때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중요한데요. 신속이란 말 나옵니다. 우리 행정 절차의 이념 목적에는요, 신속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신뢰성 또는 신중성 거리가 있지만, 관련이 있지만은, 거리가 멀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신속한 말 나왔을까? 신속히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살을 뺀다는 얘기는 살이 좀 있다는 얘기죠. 신속해야 된다는 것은 늦어지기 쉬우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항에서는 처분 후에 처분입니다. 1년 이내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연도, 글자. 요즘 들어서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언제나는 아니지만은 숫자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숫자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 생각할 때는 내년에 행정법 시험 문제는 조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쉽고 어렵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이제 표준 점수로 가기 때문에 쉽고 어렵고는 중요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에서 한 문제를 더 맞추게 되면 상대방하고 격차를 확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풀어봤자 상대방 격차는 뭐냐면 그냥 뭐 5점만 차이가 날 뿐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문제 더더욱이나 뭐 이상한 어려운 문제까지는 볼 필요가 없겠고요. 또 상상할 필요도 별로 없는데 적어도 나왔던 패턴 안에서는 공부를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 수리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랍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이런 구조인데 다 보셨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22조 의견 청취 나옵니다. 법령 우리 행정 절차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의견 청취란 용어로 사용되니까 이대로 사용하지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강학에서 말할 때는요 이게 광의의 청문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청문이라는 것이 이제 의견 청취 절차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잠깐 보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원칙적으로 원칙 있죠. 원칙적으로는 뭐냐? 다른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하는 절차인데 원칙적이라는 것은 우선적인 뜻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일받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일받다 이게 아니고요. 원칙적이라는 말은 이건 뭐냐면 보충적으로 즉 다른 규정이 없을 때는 일인데요. 그게 뭐라면 의견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의견 제출에 대한 또 상세한 규정이 또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 틀이 나오는데 학문적으로 있을 때 강학성으로 표현할 때는요 이 의견 제출은요 약한 청문이라고 합니다. 그래 약한 청문이고 이거는요 비정식적 청문입니다. 공식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약식, 자 죄송해요. 비정식 약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약식 청문이다. 이건 뭐냐면 그래 내가 이런 청문을 하는데 뭐 너희들 할 말 있는 모양인데 할 말 있으면 나한테 보내봐. 내가 받아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의견을 제출하셨다. 우리 생각할 때는 요새는 민주화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의견 제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은 옛날에는 의견도 제출을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의견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쳤나 이러면서 당신 누구야? 뭐 이렇게 나온다고. 요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그죠? 좋아진 거지. 그래서 약한 청문 또는 약식 청문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 나오는데요. 예외적으로. 근데 이런 예외는 어떻게 인정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이 예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로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할 때 있잖아요. 예외가 인정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되는 것도 있죠. 뭐였어요? 언제나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첫째로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뭐 법이 최고잖아요. 법의 세계에서는. 법에 뭐 규정이 있다는데 뭐. 법에 규정이 있으면은 만약 법으로 뭐 하건영을 미스 코리아 이러면 나 미스 코리아 되는 거야. 미스 코리아는 별로 되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요. 뭐가 되고 싶니? 아이돌? 하여튼 그래서 법으로 정하면 되는 거야. 물론 뭐 다른 사람들 내가 이제 법으로 이제 하건영 아이돌 하면 사람이 다 아이돌 되기 싫어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안티 아이돌 이런 그룹들이 이제 힘을 쓰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건 똑같아. 근데 이제 사실은 기본 건설들은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괜찮은 거야. 왜? 법으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을 때는 그 사람 기본권 보장해 주려는데 본인이 뭐 포기하겠다는데 뭐 쿨하게 본인이 뭐 괜찮아 뭐 이런데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거 뭐 있어. 뭐 본인이 뭐 내 팔 하나 잘라가 뭐 이러면 뭐 어쩌게 뭐겠어. 뭐 괜찮지 뭐. 그죠? 그래서 본인이 동의해서 원래 신체나 장기 같은 거 거래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 뚝 떼주겠다는데 뭐 그건 뭐 뭐라 그래?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첫째로 뭐냐? 법령의 규정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행정청의 경우는 두 가지야. 자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정청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행정청의 표현은 이제 이러냐,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해 줄 때 안 된다. 이게 그냥 문제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인데, 동의가 아니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된다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 내용들이 이제 바뀌겠죠. 좀 더 민주화되고 잘 되면은 바뀌는데, 현재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인데 이런 규정이 있을 때입니다. 한정적입니다.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죠. 그럼 예외 경우 어떻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공청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청회라는 것은요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인데 어쩌다 보니까 의견 청취 절차 또는 어쩌다 보니까 행정 절차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된 거지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해관계인, 원래 행정 절차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작용인데 이해관계랑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예외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청문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청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청문을 우리가 뭐냐면 정식 청문이다. 또는요, 이러한 강한 청문이다라고 합니다. 또는 저번에는 협의의 청문이라고 합니다. 센 청문이라고 하죠. 세다는 말은 뭐냐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국민의 권리 구제도 상당한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이 내용들이 상세히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 제출의 경우는 청문은 둘 다 뭐냐? 행정 절차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강학상의 행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냐면 이거는요, 원칙적인 우리가 줄할 때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거는요, 이해 관계인입니다. 이해 관계인. 이는 상대방이 포함되는 이해 관계인에게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청회는요, 이건 누구나입니다. 즉 이해 관계인이 없는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다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 알겠지만 적용되는 범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행정 절차의 경우는 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 행위를 제외한 행정 주체의 작용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처음은 있고요. 그 다음에 예고 작용이 있습니다. 예고는 2가지가 있죠. 행정상의 입법 예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행정예고라는 작용도 있어요. 행정상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가 있는데 예고가 있고 마지막으로 뭐냐? 행정지도가 있어요. 행정지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잘 알겠지만 처분의 경우에는 제일 국민의 기본권에서 제일 중요한 작용이고 행정제가 필요한 작용이다 보니까 이건 다 되는 거예요. 공청회 돼요. 그러나 행정예고나 행정예고의 경우는 의견 제출과 공청회까지는 가능하지만 청문까지는 못 해주겠다. 그거는 못 하겠다 이거예요. 행정지도는요, 의견 제출만 인정해주고, 왜? 비권력적 작용이니까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지만 적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이 범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미나는 게 청문의 경우는요,
처분에서만 인정된다. 그리고 행정지도는요, 의견 제출만 인정된다는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잡아주면 좋겠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사전에 미리 양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서로 이제 물어보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서로 마주치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직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직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요, 이러한 직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직접을, 뭐, 우연히 마주칠 수 있겠죠. 그거 말고, 직접이라는 게 요구되는 걸 얘기합니다. 직접이라는 것을 접수할 때, 요거를 그러니까 이러한 직접은요, 이런 말들은요,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에서는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양당사자 대질해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네 이야기 해봐 해가지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자 거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이 범위에 대한 적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런 절차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처분 중에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를 들면 여기서 처분 중에서 이런 절차 중에서 이런 반드시 이 중에 이제 하나는 이런 거쳐야 하는 경우죠. 즉 이 말은 공청회나 청문회에 의하지 때 의견 제출은 꼭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러한 공청회나 이러한 청문이 없을 때는요, 그다음에 의견 제출은 꼭 해야 하는 경우죠. 이런 의미죠. 의견 제출은 꼭 해야 되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 중요하죠. 이제 3항인데,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함에 있어서 1항 또는 2항의 경우, 즉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죠. 그래서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말은 꼭 공청회나 청문회 없을 때는 의견 제출을 꼭 해야 된다. 즉, 이 말을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요, 잘 알다시피 주어야 하는 경우는요, 처분인데, 모든 처분, 이 처분은 모든 처분이 아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수익적인 처분, 국민에게 허가 같은 이러한 수익적인 처분의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로지 뭐냐면, 강조하는데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권익을 이러한 제한하는 그러한 처분의 경우에는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는 의견 청취 절차 중에서 어느 하나는 꼭 거쳐야 됩니다. 그 말을 다시 뒤집어서 청문회도 좋고 공청회도 좋은데 그 두 개 안 할 때는 무조건 의견 제출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의견 제출은 꼭 해야 된다. 의견 제출이라는 것은 꼭 뭐 예를 들면은 왜 뭐 저쪽에 수성목 같은 데 가면은 뭐 다트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풍선 터뜨리기 할 때 꽝은 없음이야. 이게 뭐 그 작은 인형 하나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뭐 여자친구 데리고 가가지고 수성모에서 꼭 그런 거 합니다. 뭐 옛날에 군대에서 총 좀 쏴봤다 가지고 거기서 총을 쏘는데 여러분은 잘 맞출 거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군대는 0점이 딱 맞아가 있잖아요. 정확한데 이제 0점이 안 맞아가 있으니까 엉터리 총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맞겠죠. 저 같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면 잘 안 맞고 이런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상을 받아오죠. 영예의 상을 받아옵니다. 작은 인형 하나. 근데 그거는요, 꽝은 없음이에요, 사실은. 이제 다 못 맞춰가지고 뭐 7점을 넘어서면인데 4점 이렇게 받으면은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는 꼭 주게 됐다. 이게 꽝에 해당되는 인형 하나, 작은 인형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의견 제출이라고. 원래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이제 도토로 큰 인형, 물론 짝퉁이지만은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가져오죠. 물론 가져오면 이제 엄마가 있다가 막 째려보면서 저거 언제 버리나, 이거 어디 버려야 되나 이런 걱정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얘기가. 그래서 줘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가 뭐냐? 사전 통지에 대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죠? 그게 뭐랍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 제가 강조합니다. 자, 보여요. 그래서 의무를 가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맞죠? 중요한 건 뭐냐면, 촬영을 하니까 좀 빨간색이 어둡게 나오니까 다시 노란색으로 좀 하면요. 이거는요, 처분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처분은 뭐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의미합니다. 그 거부를 의미하죠. 거부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그 처분, 거부를 의미하는데, 처분이죠. 그러나 이거는요, 공법상의 계약은 되지 않는 거예요. 공법상 계약은요, 우리 행정 절차 부정 대상에 아예 없습니다. 시험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나오는데, 조항을 보면, 공법상 계약이 있죠. 공법상의 계약.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실수. 홍보상 계획이 아니고요. 죄송한데, 홍보상 계획도 물론 안 돼요. 이론적으로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맞아요.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판례인데요. 562페이지에 보면 고딕으로 표시해놓고 위에 판례 5번에 보면 행정청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이런 거 하나 나오고요. 그 밑에 의견 청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오는데요. 나오는데, 첫째로, 의견 청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판례 나오는데, 판례가 중요한데요. 2번 판례는 워낙 유명해요.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거부 처분 아니다. 이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1번인데요. 출제가 많이 안 됐습니다. 행정자법 2조 4호가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구역을 결정하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나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즉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구역에 대한 결정고시, 이러한 도로구역에 대한 이러한 변경이죠.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변경 처분은요, 이거는요, 잘 알다시피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의견 청취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있지만은 이것도 나오고 또 하나가 이제 나왔던 거지만은 거부 처분. 이거는 뭐 아까 전에 동시에 같이 나왔으니까 거부 처분. 이것도 역시 사전통지 대상이다. 판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예. 공부상 계약은 당연히 안 되지만 판례가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처분의 이유 제시할 때 나온 건데 제가 잠깐 그랬고요.
23제 처분의 이유 제시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두 가지. 거부 처분은 의견 청취 절차 안 거쳐도 된다. 즉 아까 전에 말하는 이제 잘 알다시피 의무를 과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에 우리 판례는 거부 처분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도 필요 없고 의견 질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문제가 있는 판례예요. 문제가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써 처분을 씹을 겁니다. 또 그게 이제 학자들이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죠. 시험을 앞두신 분도 계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컴팩트하게 강의를 하는 게 더 맞죠. 시험 공부할 양이 많아서 영어, 국어, 국사 이런 것도 되게 많죠. 양도 많고 힘든데 그래. 나중에 의문 규정 같은 거 복사해놨다가 버릴 때 저 주세요. 저도 좀 봐야 되겠더라고. 이런 것들 띄어쓰기 할 때 그게 상당히 좀 헷갈리고 의존명사 그런 것도 조금 귀찮고 의존명사와 의미 구별하는 거 좀 귀찮아요 사실은. 그냥 저는 국원 들어가서 찾아보는 걸로 만족하는데 한참 하다가 뭐 쓰다가 액세서리 맞아요?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그건 엔가이 비슷하게 해서 같네. 23조 처분의 이유 제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말을 할 때 왜 이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이 여러 경우가 있죠. 선생님마다 다 다른데 학생들은 뭐냐면 통계로 접근합니다. 노량진에는 이런 선생님들이 된다. 서로 뺏기는 건데 그게 참 애매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 별로 의미 없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왜 이게 중요하다. 그 건강법에 보면은 장두석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족건강법 많이 하시는데 참 좋은 게 많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다만 궁금한 점은 짜게 먹어도 좋다. 서양하고 정반대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소금이 있잖아. 몸을 소독하는 기능이 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건 이해가 정말 안 가지. 왜냐하면 소독이라는 것은 이런 것대로 독을 제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독을 제거하는 것은요, 독의 성질에 따라 다른 거야. 어떤 경우는 소금이 소독의 원인이 되겠지만 어떤 경우는 소금이 또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미생물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는 우리 몸의 구조에 단백질의 구조가 매우 다양해서 현재 과학자들조차도 지금 단백질 자체의 종류를 지금 분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너무 좀 뭐랄까 그런 좀 이해가 좀 덜 가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이야기할 때는 왜 이게 더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나도 어떤 때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이게 하려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있는데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아야 되지? 이 생각을 해보면 좀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데요. 이유 제시 그거예요. 처분했다. 이유를 제시하라 이거야.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처분 못해.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막무가내로 갈 수 있겠죠. 박근혜처럼 말이죠. 5.16 쿠데타잖아요. 정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정부, 그것도 4.16에 피땀 흘려서 피를 흘려서 만든 그 민주정부를 뒤엎어가지고 군사 쿠데타를 했는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는 그렇다. 또 장주나 타살에 대해서는 그건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말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뭉개버리면, 그러니 그렇다. 이렇게 가면 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유를 제시하라. 왜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참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이게 이유 제시 아주 중요합니다. 이유를 제시하라. 우리가 이유 제시를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 가끔 가다 이유북이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판례에서는 이유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금은 이유 제시라고 말 쓰지만은 과거에는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유 제시라고 하는데 이유 제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유북이 이유를 북이 같이 붙여서 써준다 이 말이죠. 부기한다. 붙어를 붙자에다가 그 다음에 저는 기재한다는 거죠. 이유를 기재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유 제시인데요. 이유 부기 이런 말을 쓰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선생님 나와가지고 선생님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이마나 맞박이나 똑같거든요. 그런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 이유 제시 들어가죠. 이유 제시인데 23조가 되겠습니다. 아주 핵심되는 조항인데요. 조항이 더 중요하니까 조항부터 먼저 봅니다. 1항 행정처는 처분하는 때에는 다음 잠깐만
죄송합니다. 의견 청취에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길어지면 싫어하지만 워낙 중요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22조 사항 다시 들어갑니다. 읽었던 건데요. 방금 얘기합니다. 의무를 다 적어주는 이유는 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죠. 권익을 이러한 제한하는 그런 처분의 경우입니다.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있는데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에는요, 잘 알다시피 원칙적으로 뭐냐면 원칙적으로 뭡니까? 의견 청취 절차, 이런 의견의 이런 청취 절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회하는 거죠.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무를 과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인데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자,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전 통지의 이러한 생략 사유하고 겹치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죠. 다시 들어갑니다. 사전 통지의 경사에는 항어, 호로는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자격이 이제 소멸된 거죠. 이러한 자격이 이러한 소멸된 것이 명확하게 됐을 때, 즉 없어지게 되었을 때라죠. 그 다음에 현재에 곤란하거나 그 다음에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나오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고 있으면요, 이제 뒤에 것도 다 희미해지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근데 요거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 한 번 더 말합니다. 사전 통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는 언제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청취 절차의 생략 사유가 전부 다 사전 통지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중요한데요. 플러스 뭐냐면 의견 진수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현했을 때, 당사자가 의견 청취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할 때 이러한 포기의 의사를 명백히 했을 때를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포기하면 뭐 그거야 뭐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자, 봐봐요. 문제는요, 당사자가 포기하면 명백히 된다? 그러면 포기가 되느냐? 원래는요, 봐봐요. 공권. 우리가 이제 공권할 때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공권에 들어갑니다. 행정 절차 참여권인데요. 공권은 원래 있잖아요. 그 개인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은 원칙적으로 뭐냐? 포기입니다. 이런 포기할 수 있는 할 때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게 공권입니다. 불행사는 가능하지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포기입니다. 근데 선거권, 내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하고 선거를 포기한 건 다릅니다. 선거권 포기하게 되면 평생 동안 앞으로 내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다르죠. 그래서 포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러한 선거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포기가 허용되는데 바로 뭐냐? 방금 얘기하는 이러한 의무를 가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행정 절차 참여권. 이런 경우는요. 근데 이건 주의해야 될 거는요. 자,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판례 나옵니다. 판례 보면 알겠지만은 자, 수산 도매시장을 만들었는데 수산 도매시장 만들 때 야로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못하겠어요. 근데 막 계속 징징 울면서 하고 싶다 뭐 이러니까 그럼 앞으로 만약에 너희들 한 번만 더 위반 행위하면 그때는 야자를 없고 그때 가서는 소송 제기하고 있다 소리 하면 안 돼. 아예 처음부터 소송 제기 안 하겠다고 아예 각서 써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각서를 썼어.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예 그 계약서에다가 내용에다가 뭐냐면 처분할 때 처분에다가 뭐냐면 행정 절차 이란 이제 정확히는 안일불자 불 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부조서에 특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잘 알다시피 행정소송이죠. 이러한 행정소송 이란 청구권이죠. 이러한 청구권인데 행정소송 청구권은 뭐예요? 공권이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포기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이거 뭐냐? 무효다. 왜냐하면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돼. 두 가지 다가 필요한 거야. 그죠? 두 가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다.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개념을 확장할 수가 있는데 확장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해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재소의 특약 판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해당되는 판례는 꼭 읽어주셔야 되고요. 문장을 자꾸 봐도 실수가 나쁠 거 없어요. 문장 읽다 보면은 핵심되는 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막 조문 나오잖아요. 그거 조문 읽을수록 좋은 거야. 다 중요한 조문이니까 읽을수록 좋은 거라고. 네, 근데 저하고 이제 사실은 그 서울에서 같이 이제 앞에 내하고 같이 이제 기가하시는 분 중에는 앞방에 이제 계시는 분이 구준님 박사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타로라든지 이런 있잖아요. 타로 비슷한 거 있죠. 인데서 유명한 마스터예요. 여기는 70 넘은 할아버지인데 고려대학교 졸업하시고 또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교에서는 또 저쪽에 법륜 스님하고 쌍벽을 이루는 용타 스님이 있습니다. 거기하고도 또 동사섭 수련에 대해서 상당한 친구이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경력인데 지금은 이제 색깔로 이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생 정신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그런 특이한 칼라 마스터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설명한 내용은 그예요. 그런 내용들을 가보면은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은 뭐냐? 꼭 거쳐야 될 상황들이다. 여기는 내가 왜 이쪽으로 왔지? 내가 그 앞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했으면은 2점만 더 했으면은 이런 얘기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지금 1년에 이렇게 지금 삽질하고 있을까? 다른 애들은 공무원 되고 있는데 이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거든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지금? 내 친구들은 어디 있는데 난 여기 왜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뭐냐면 내가 꼭 거쳐야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했어요. 긍정적으로. 그건 참 꼭 그 사람이 말해서가 아니라 그건 참 맞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효재 씨의 경우인데 이제 왜 그러냐 이거죠. 이제 이후 처분의 이유제시인데 행정처분 처분하는 때에는 중요합니다. 이유 제시의 1항에서는요 적용 대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처분입니다. 모든 처분이에요. 이거는 국민의 의무로 가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에 한정하지 않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성제하면은 이러한 수익적인 처분 도 포함이 돼. 그런데 아까 제가 성질급하게 나왔지만 근데 공법상의 계약 이러한 공법상의 계약은 안 되지. 왜냐하면 공법상 계약 자체는 행정 절차부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않는다 이거죠. 않는다. 그래서 567페이지에 보면 판례가 나오는데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 이러한 계약직 공무원인데 이러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이러한 채용계약에 관한 해지 계약을 중간에 그만둔 것을 해지의 의사표시입니다. 해지의 표시 채용계약을 해지할 때는요 채용계약의 해지란 말 대신에 같은 말이 뭐냐면 해촉이라고 합니다. 채용계약에서 위촉이라니까 해촉이라고 하는데 해촉의 표시 다 좋아요. 얘는 뭐냐면 사실은 이유 제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게 참 쓸쓸한 거죠. 아까 봤지만은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중간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15로 임명됐는데 중간에 임명이 취소됐다. 그럼 반드시입니까? 사전 통지도 하고 청문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약직의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직의 경우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계약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건 계약직은 그 자체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거죠. 대신에 뭐냐 회사는 자기들의 경력을 필요할 때는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붙일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잘 알다시피 행정청에서 그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민관 위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요즘 들어서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 이럴 때 행정부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전부 다 뭐냐 사회적 기업 센터 같은 거 할 때 센터 장조사다 보냐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어떤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행사 할 때 보면 뭐냐 성남에서 이제 착한 장터 9월 1일에 있었는데 그런 거 할 때도 그거 다 뭐냐 그 시행하는 주체가 다 뭐냐 계약이에요. 계약. 산학협력단 대학에는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맺어가 있어.
예, 그런 게 계약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에, 근거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떤 경우냐, 예외였죠. 그래서, 나오는데, 다음 각각 1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거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처분의 경우는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칙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면, 이유, 제시를, 해야 하는 거죠. 맞는데 예외가 인정되죠?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인데, 자, 예외에 대한 사항들, 그 예외에 해당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냐, 이게 중요한데, 21조하고 22조는 묻어가죠. 비슷한데, 이거는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주의해야 되죠. 첫째로 뭐냐,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로 1호에 보면, 신청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합니다. 자, 1호.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다.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가 뭐예요? 처분하는 거죠. 모두 인정하는 처분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냥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는 인용 처분한다. 뭐냐? 이거 다 받아줄게. 네 말을 인정해서 다 받아준다. 그래서 강학상의 표현이 출제될 때도 있고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인용 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고 2호가 나옵니다. 2호. 이혼, 시험 보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문제인데, 남자 2호, 여자 2호,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어쩐지 1호, 2호 이런 거는 뭐예요? 자동차 같은 데 쓰는 거 아니야? 자동차도 잘 빠졌네, 이러면서. 이거 타면 좋겠네, 이런 거 할 때인데, 사면, 물건 사고 팔고 할 때 쓰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지도 않았지만, 안 보면 그만이지만은,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자가 되게 불쾌해요, 사실은. 인간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럴만한 인간이니까 나왔겠지만은 단순 반복적인 처분 나옵니다. 또는 이런 경미한 처분, 경미한 처분인데 어로서 나옵니다. 사실 두 가지가 있죠. 경미한 처분으로서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미한 처분인데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 나오죠? 나오는데 경미한 처분에서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경미한 처분인데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 누가 봐도 예를 들면 갑자기 사고가 나와가지고 차들이 5정추돌 내가지고 피를 쭉 흘리고 있는데 도로를 막고 있잖아. 돌아가라고 위하라고 지시하겠죠. 그러면 뭔데요? 이렇게 이유를 제시하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나옵니다. 주의될 거는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입니다. 경미한 처분인데 중대 명백한 처분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중대 명백 하도 눈에 익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이게 무효하고 헷갈리는데 그렇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3호의 경우인데 3호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 3호인데 이거는 공통되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 21조, 22조, 사전통제하고 의견청제하고 공통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되는 거 있습니다. 21조, 22조하고 공통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긴급은요,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고, 사전통제도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오죠. 두 번째가 뭐냐? 예외인데, 그럼 예외지만,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러한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면, 그 다음에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요거는 해야 됩니다. 즉, 이러한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경우는 당사자가 인정해도 그거는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된 내용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일단 제일 중요한데, 자, 여기서는 강하게 좀 들어갑니다. 이론 부분들. 자, 행정 절차만 돌아오면 시험 문제도 그렇고요. 실제로 보면 다 내용도 시험에 출제문제 경향도 보면 대체로 조문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판례 정도 나오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적으로 강학상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판례 안에 그러한 강학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유 제시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유 제시의 기능, 이유죠. 이유 제시 왜 하느냐? 이런 기능 또는 목적, 이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이유 제시는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넓게는 재량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 나오죠. 565페이지 보면 판례가 나오는데요. 기억.
국세징수법의 규정은 단순한, 즉 이유 제시라는 거죠. 이유 제시라는 그런 규정인데 단순한 세무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이유 제시에 대한 또는 이유 부기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이 아니다. 훈시 규정이라는 말은 구속력이 없는 규정이라는 뜻인데 훈시 규정이 아니란 말은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죠. 근데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에 정한 조세법률제의 원칙에 따라 첫째로 나옵니다. 자, 이유 제시 또는 이유 부기를 한 이유인데 첫째로 행정청의 과세당국 행정청의 자유를 배제하고 자의배제 이런 자유를 배제 행정청이 지멋대로 하는 것을 배제한다. 자의배제나 자의금지나 같은 말이죠. 자의배제하고 자의금지 기억나세요? 자의배제하고 자의금지 기억나시는데 이게 뭐냐 법치주의 내용이야. 사실은 이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죠. 지멋대로 하는 건 못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기하게 함으로써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처분의 이러한 신중성과 그다음 이러한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이죠. 이 처분이 이제 신중하고 왜냐면 이치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치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세 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조세 행정의 공정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알리는 거죠. 자세히 알림으로써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 신청의 편의를 주고자 할 때 그래서 불복 여부죠. 이러한 불복 여부에 대한 결정과 편의를 주기 위해서다.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이유를 부기한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상대방을 설득하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이런 불복할 때, 불복은 소송을 제기할 때 불복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뭐 이유를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따뜻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이유 제시 또는 이유 부기할 때 이유 부기하는 어느 정도 구체성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정도인데요. 원칙적으로 뭐냐면 사실은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적시해야 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이죠 밝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밝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잘 아시죠?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판례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우리 판례 중에서 뭐냐면 몇 조만 위반됐다. 즉 몇 조를 위반하여 예를 들면 당신은 이러한 몇 조를 위반하여 나옵니다. 위반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죠. 몇 조를 위반했으므로 이 말인데 이거는요 잘 아는 내용인데 주류 도매업 면허 처분이죠. 면허에 대한 이러한 취소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 주류 도매 면허를 취소할 때 뭐 물론 주류 도매 면허에 대한 취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다는 말은 당신이 몇 월 며칠 당신 직원 누구누구를 만나서 어느 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 몇 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말하면 구체적 사실 적시돼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도매 이제 주류법 예를 들면 주세법 뭐 35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거는 뭐냐면 이유복이죠. 이러한 이유복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반해서 이런 위반 처분, 즉 하자가 있는 위반 처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이렇게 인정했고요. 그렇게 행정처에서 그래요. 그럼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상세히 써드리죠.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러한 이유 제시할 때 하자의 치유가 되느냐 이런 하자의 이러한 치유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유 제시 하자가 무조건 인정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 경우는 인정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닌데 주의해야 될 거. 그러면 자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혼동하지 않아야 될 거는 비교되는 판례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이제 만약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를 했는데 하고 나서 해당되는 조항도 있겠죠. 그러면 법도 많습니다. 사실은 법률만 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있어. 그 이제 여러 개 겹칠 수가 있겠죠. 겹치는데 그러한 법령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행령도 시행 규칙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러한 법령을요 모두 있잖아요. 법령 자체 법령만 사실 말고 법령을 모두 적시하지 않았다. 적시하지 않은 것은요, 않은 것이 이거는요 이유보기 의무 이러한 의무보기에 대한 위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다 필요 없다. 즉 법령을 깨알같이 막 해당되는 조항들을 다 적어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심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외가 있죠, 그죠? 예외적으로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나오는데 예외는 뭐 잘 아는 거죠.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요. 앞에 나왔었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건데요. 2편 3장 8절에서 공부했던 건데요. 이런 이유제시의 경우 하자는 결국 뭐냐?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다는 말은 이건 한마디로 하면 이런 이유제시,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유제시가 뭐냐면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그럼 절차상의 하자 때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시점이 언제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에 대한 편의를 줄 수 있는 그 기간. 옛날에 공부했던 건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좀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어정쩡하게 됐네. 어정쩡한데. 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